평가에 관련해서 또 언급할 만한 용어로는 역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역량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전문 역량 혹은 전문직 역량에 대해서 의사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상적 실천에서 의사소통이나 지식, 스킬, 임상추론, 감정, 가치, 성찰을 습관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 연구자들은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역량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고 그 중 하나로 지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이 그 자체로 역량이 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역량의 중요한 부분을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함에 있어서 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는 신뢰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수용 가능성, 그리고 교육적인 영향입니다. 먼저 신뢰성, reliability라는 것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했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얻어진 성취도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복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시간대에 하거나 다른 평가자가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자가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즉 A라는 평가자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B라는 평가자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했다면 각각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만 평가의 측면에서는 신뢰성 혹은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뢰성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는 내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은 여러 가지 객관식 문항들이 있을 때 이 객관식 문항 혹은 주관식 문항이라도 이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을 때 그 문항들이 서로 이 시험 내에서 연관되어서 비슷한 것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시험 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능력이나 지식의 영역이 대체로 일관될 때 내적 일관성이 높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객관식 문항은 그 시험을 언제 보느냐, 언제 채점하느냐,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자의 판단이나 해석이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평가, 대표적으로 에세이와 같은 평가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점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만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2번째는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을 측정의 의도 부합성이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스킬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스킬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스킬을 평가하려고 하면서 지식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타당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낮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함께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 낮은데 타당성이 높은 평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평가의 타당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란 말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을 때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고르게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와 B와 C라는 3가지 주제를 가르치고 문항은 A에서만 출제한다면 이는 내용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와 B와 C라는 주제를 가르쳤을 때 A에서 몇 문제, B에서 몇 문제, C에서 몇 문제 이렇게 주제별로 고르게 문항이 출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항 출제는 처음부터 가르칠 주제에 대해서 정리된 것으로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설정되고 이 목표로부터 다시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평가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목표로부터 가르칠 내용과 평가가 결정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바람직한 순서로 진행되기보다는 일단 가르치거나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이 역으로 과목의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사후에 생각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식의 운영도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타당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맥락 특이성입니다. 평가 도구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학습자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맥락에 한해서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나 다른 환경에서 적합하다고, 타당하다고 사용된 평가 도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사용하는 이 상황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 혹은 의과대학에서 타당한지를 검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평가하려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즉 내가 평가하려는 능력이 지식인지 술기인지 태도인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더 높은 밸리디티,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평가를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수용 가능성, 교육적 영향이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reliability와 validity, 신뢰도와 타당도이긴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 세 가지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평가를 통해서 획득할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요구되는지입니다.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원이 과도하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자원이라고 한다면 몇 명의 평가자가 필요하고 어떤 모의 환자 혹은 몇 명의 모의 환자가 필요하며 감독관이나 테크놀로지, 어느 정도의 표본, 샘플링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 평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될 자원의 유형입니다. 예컨대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을 채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객관식 시험 자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구되는 자원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학생들에게 성찰적 글쓰기를 과제로 내어서 그것을 평가할 때는 이 과제를 내는데, 문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은 적게 들겠지만 일단 제출받은 에세이를 평가하는 데 드는 자원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도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의 수용 가능성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앞에 말한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는지가 수용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봐야 하는 이 시험의 시점이나 길이나 그 시험의 내용, 난이도 등등이 이 평가에 대한 반응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수든 학생이든 의도한 대로 혹은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 애초에 평가가 설계된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어떤 평가를 원래 시행했을 때 이 평가가 의도한 진행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앞서 말한 validity, 타당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평가가 갖는 의미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영향은 앞에서 말한 이러한 다양한 영향의 총합이 됩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모두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잘 조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평가가 학습자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즉 교육적 영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방법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항은 지식평가에 더 적합하며 반대로 객관식 문항을 술기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법이 잘 매칭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술기와 태도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다양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목표에 맞춰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교육적 영향을 높이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